불금의 마지막 그 소식으로는 과학 방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저께 원숭이 도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추적을 못 한다더니, 42명 정도, 40명이 넘는 위험군을 뽑아냈고요. 그 중에 8분 정도는 현재 격리가 필요한 관심 대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못 찾는다고 겨우 찾아낸 게 42명이니 숨어있는 더 간접적인 전파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목처럼 과학 방역을 한다더니 경정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유증상 상태에서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한 뒤 추후 자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처음에는 검역대 통과 전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 거짓말한 거지.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2번 정도 입국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제 자율방역 신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신고서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온도를 재거나 그와 관련된 물리적인 시험을 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뭐 격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그냥 앞에서 써가지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글로만 써내는 거예요. 난 며칠 동안 있었고 증상 없었다. 주소는 어디다. 라는 것만 제공을 하고 체온도 안 재고. 체온도 안 재고 심지어는 카메라도 없어. 열 화상 카메라도 없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방역 요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내 요원들하고 그 서류를 받아서 접수하는 요원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검역이나 감염 예방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나중에 가서 일주일 3일 안에 PCR 받고 일주일 안에 자가진단 한 번 더 해보세요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다는 거죠. 최소한 현장에서 잠시라도 여기에 대한 거를 걱정이 된다 그러면 입국자에 대한 진단 키트가 이미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배양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검체를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체온으로 찾아내기 힘든 수준이라 그러면 최소한의 구강 검역이라든지 전체 소독 검역 같은 거라도 실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방역이 더 허술해진 거예요. 이것 자체도 더 내린다고 하는 거거든. 정치 방향으로 맨날 욕하더니 무슨 과학 방향 장난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 과학 방역이라는 게 되게 말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방역, 의학 이런 쪽은 그냥 다 과학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앞에 걸 마치 그 비과학적 방역을 한 거냐. 그 방역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당연히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 건데 이거를 왜 굳이 과학 방역이라고 붙이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나운서 MC 변지유. 그러니까 아나운서니까 MC도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내 유입이 이루어져 버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제 감염자를 추가로 검사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게 아까 한 명만 현재 확진돼서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고 네. 이 사람이 밀접 접촉자가 40명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들과 관련 없이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게 오래전부터 뚫렸고 또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감염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라도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나 이상해 최근 들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상해 피부가 가렵고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농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농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손발이라든지 이 피부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전조가 보이거나 가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을 체계를 지금이라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전혀 안 하잖아요. 키트 자체를 풀어놓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유입됐다고 하는 게
지금 내국인이라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외국인 입국자들한테서 만일 이런 증상이 묻어서 들어온 게 있다고 치면 이건 사실상 통제 불능입니다. 왜 예전에 상태에서는. 그 메르스 때 낙타고기 뭐 낙타 인제 원숭이랑 접촉하지 말라 그러겠죠. 설치류와 접촉 피해야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원숭이는 워낙 귀하니까. 권고안이 농림축산부 반려애완동물 관리 지침을 발표를 됐는데 아니 누가 길에서 설치류를 만나나요? 쥐를 조심하라는 거지. 쥐만 도대체 쥐한테는 누가 그걸 옮겼는데 쥐가 감염된 사례가 있어요? 네. 아니 옛날에 메르스 때 죄 없는 낙타 잡은 거랑 뭐가 상관?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본 적도 없는 낙타한테 낙타 우유도 먹지 말라고 했나 그때? 아니 낙타 우유는 구해서 먹으려고도 못 먹었어.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낙타가 우유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나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면서 과학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주는 지령시설에서 격리된다.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숭이 두창을 걸려왔다 나도 모르게 내가 키운 햄스터한테 이걸 옮겼어. 근데 이 햄스터가 바람이 나갖고 집안에 돌아다니던 야생 쥐하고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쥐가 다른 쥐들한테 퍼쳐가지고 이게 전혀 없는 사람한테로 옮겨갖고 그 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택과 접촉물에 묻어갖고 옮겨간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 대 사람 감염 아니면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농림축산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뭐 집에 키우는 햄스터 죽여라 뭐 이러지 않을까요? 집에 있는 진짜 그럴 것 이게 같아. 갑자기 뭐 70년대에 쥐잡기 운동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럴 것 같아. 느낌 이상해 여기. 근데 우리 언론의 보도도 문제예요. 처음에 감염자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엄포를 떨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 10%까지 치사율이고 근데 직접 호흡기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잖아 어저께 40명 이상이 직접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니까 뉴스의 논조가 바뀐 거야. 어떻게? 치명률은 1% 정도이지만 이런 걸로. 그래도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높은데. 그래도 코로나보다는 5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라는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대창고의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적 조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들 비롯한 외국 입국자들에 대한 현장 PCR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시간이면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면. 그럼 사실 조심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에이 눈 떠보니 후진국 진짜 눈 떠보니 후진국. 한 방에 방역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WHO에서 현재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보 수준 발령 결정을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고 수준 안에서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여행 공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자국 내 방역을 해야 된다 뭐라고 결정 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여행 권고 조치나 국가별 개별적인 예방 방어 조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수준까지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여행 금지 권고 조치만 나와도요, 사실상 올 여름에 준비되어 있던 관광 산업부터 시작해갖고, 특히 현재 이게 두창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미국, 유럽,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이 옛날 같은 그 셧다운 상태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도 동남아권에서는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 동남아권은 뭐 출혈열 그다음에 새로운 코로나 변종, 어린이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가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 EU 국가들하고 미국 국가들 이쪽에서는 점점 발생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1000명 단위가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전 세계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또 2배로 는 거야, 이틀 만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서구권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원숭이 두창 문제입니다 하고 딱 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공급망 안 좋고 지금 유통망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다시 서구 국가들만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사실상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야. WHO의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기회에 세게 발표해. 이거 국제적으로 팬데믹 될 수 있다고 그냥 경고해. 라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코로나는 중국이 발생지라 그래갖고 초기에 강력 대응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WHO가. 무시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확산이 됐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발생지가 중국이 아니야. 서구 유럽권이야. 그러면, 야, 지난번에 이거 그냥 무시하면 지난번 코로나 같이 된다고 예비 팬데믹 판정 내려버려. 라고 중국이 얘기하는 순간 또 한 번 서구 국가들한테는 영연방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근데 겁니다. 기사들 보면 비상사태 선포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느낌이. 저도 사실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WHO가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가 돼 있어야 사전 대비는 돼 있어요. 국내에 관련한 진단 키트도 있고 치료약도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고, 루머가 아니죠. 정보가 있고 이미 그와 관련된 기업 공시들이 찌라시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 임은경 청장 때처럼 정은경.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정은경 청장 때처럼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양산, 배치 그리고 단기간에 방역 확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결정은 오늘 오후에 납니다. WHO 결정은. 이게 다음 주에 우리나라 경제, 주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국제적인 이슈가 되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되면 우크라이나 애들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4일날? 여행 공고로 해가지고. 못 오게? 못 오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 받으러 올 텐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금을 끌어안고서라도 기어이 올래나? 오겠죠. 네. 네. 아무튼 우리 정부가 오늘 방송 왜 이러냐 주제가 다 가속이 붙었어요. 네, 나라 망하는 속도가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워야 할지 누가 세워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직들이 고통을 좀 받고 우리도 고통 받겠지만 이직들이 더 많이 받기를 우리가 들고 일어나도 이직이 야 니들 왜 그래 나 태평선대인데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들이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와. 지금 경제 위기냐 태평성대냐. 실물 경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죽는다고 난리인데 정부는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태평성대인 줄 알겠다니까 지금. 그렇죠. 나쁜 뉴스가 전혀 안 나오니까. 시진핑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정보 통제를. 나쁜 일밖에 없는데 지금. 그죠? 아휴, 고름이 살안된다고 겪어야 할 과정이긴 하지만 겪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평생 정말 겪어야 됩니다. 분노에 불타는 오늘 진짜 너무 힘드네요. 방송이었다.